안녕하세요. 상일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22쪽 준비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마인드맵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마인드맵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바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USA, 미국이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독립혁명을 거쳐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탄생하는 것까지 오늘 이번 시간까지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북전쟁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는지를 두 시간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뜻은 미합중국이라는 뜻인데 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이주를 했던 영국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적인 탄압이 영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이주를 했던 사람들이 북미 동부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미국이 있는 그쪽 이제 동부 지역에 이제 자치를 실시합니다. 13개의 식민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자를 쓰게 되는데 실제 영국의 간섭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7년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이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 전쟁을 얘기하는데요.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 이 전쟁 비용을 메우기 위해서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 악화된 거를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식민지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민지에다가 이제 과세,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세금을 어떤 데다가 부과했냐면 신문, 책, 뭐 증서 같은 이제 모든 문서에다가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지를 사가지고 붙이게 하는 인지세법을 실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지세를 되게 많이 걷어요.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죠. 왜 반발을 하냐면 야 우리는 영국 의회에다가 대표를 보낸 적이 없다. 자 우리는 그 곳에 대표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곳 대표 없는 곳에다가 세금만 부과하는 게 어딨냐.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국 이제 인지세를 폐지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차라든가 종이라든가 페인트 등 그런 뭐 여러 수입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거운 세금을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식민들이 이 정책에 저항을 하게 되니까 차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을 폐지하였지만 계속해서 반발은 계속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잠깐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1789년 런던에서 출간된 보스턴 차 사건 관련 판화입니다. 이거는 그림인데요. 자, 북아메리카 당시의 현황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영국이 계속해서 이제 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 없이 차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게 됩니다. 이제 동인도 회사에다가 그래서 이 차무역의 기존에 종세해 오던 이제 미국인들, 그러니까 원래 식민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되게 화가 난 그 단체 회원들이 급진단체 회원들이 이 영국 배를 습격합니다. 이게 영국 배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 있는 차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데 좀 얍삽하다 그래야 되나? 얍삽한 건 뭐냐면 이게 분장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뭐 인디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건 좀 치사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영국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영국 정부는 탄압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식민지 대표들이 모입니다. 식민지 대표들이 이제 대륙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자, 이 대륙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한판 붙자입니다. 한판 붙자. 야 어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 한번 이럴 거면 한번 붙자. 그래서 1775년에 이제 보스턴 근교에서 이제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식민지군 사이의 충돌을 계기로 돼서 이제 이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이때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은 훗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혈연 세습, 그러니까 아빠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임기가 정해진, 그러니까 이제 나 딱 대통령 4년만 할게 해서 이제 4년만 이제 딱 그 임기 중임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물러난 국가 원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독립선언서입니다. 교과서 123쪽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123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자, 발발하기 전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이제 낭독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파란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정당한 권력, 자,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는데, 자, 정부는 어떤 권력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모든 인간은 일단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평등권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생명권, 그리고 자유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하늘 천자를 쓰고요. 부여할 부자를 쓰고 인권이라고 합니다. 즉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천부인권 사상도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정답이 나와 있네. 1번.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서 생겨난다 라고 하면서 1번의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인민의 안전과 행복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저항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요.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귀중한 문서라는 의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제 정치 사상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냐면 뭐 평등권도 있죠. 아까 생명권도 있었고 자유권, 뭐 행복추구권, 그리고 뭐 천부인권,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저항권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기본 원리를 이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자, 여기 아까 영국과 미국이 싸우게 되는데, 자, 미국 편으로 누가 붙냐면은요,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붙습니다. 자, 이게 프랑스와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 영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이제 다 같은 이제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절대주의 군주 국가들인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그 지원을 받은 이제 독립군이 버지니아 요크타운 전투에서 이제 영국군을 격파를 합니다. 크게 격파를 해요. 결국 전쟁은 독립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요. 그 영국은 미시시피강 동쪽에 13개의 주가 있는데요. 그 13개 주의 독립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을 승인한 게 이제 파리 조약이고요. 1783년 파리 조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탄생을 했던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의는 뭐냐면요.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정 국가입니다. 자,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화정은 뭐가 없는 거냐면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있지 않고요. 주권이 왕한테 있지 않고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 주권 사상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나라의 운영이 이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정도 있고 면방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된 그러니까 기존에는 왕이 다 가지고 있었던 이 권리를 입법부, 국회, 행정부, 뭐 대통령이나 행정부, 그다음 사법부, 법원이 나누어서 갖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를 만들었더니 자, 절대왕정의 전제장치에 시달리고 있던 유럽, 특히나 이제 프랑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훗날 프랑스 시민 계급한테 자극을 줘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자, 여기 문제까지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방헌법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탄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아메리카 합중국의 수립을 최초의 민주공화국의 탄생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양원제에 의회가 있고요, 입법부가 있고요, 상원과 하원에 입법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입법부, 사법부에 모두 고르게 두지만 서로 견제를 통해서 조화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리,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전교 분리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와 이제 종교 행위를 이제 따로 이제 떼어가지고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이제 보장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제 보는 거는 이렇게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고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고 전교 분리의 원칙이 있다라는 점으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첫 번째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